이제 어떤 원안의 관계가 완성돼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원안이 이게 한국 정치의 일상이자 표준이 돼 버렸어요. 이게 다 싸우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해찬이라는 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근본적인 질문. 최고위원도 아닌데 이분이 왜 대한민국 국정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멘트가 되는 거예요. 2년 10개월도 이거 받으면 못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야당의 특검은 곧 탄핵이다. 항상 이런 식의 프레임을 그러면은 뭐 이게 잘못한 게 있구만. 야당 얘기가 아니라 아니 비준격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해서 뭐 개입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 수준은 마사지가 돼요. 경로만으로는 그게 더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야의 갈등이 이렇게 커질 때 저희 장르만 여의도라도 여야 화합의 장을 좀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성사가 또 잘 됐고요. 여야 당대표 분들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분들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시죠. 김성태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는 뭐 맡아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의원만 했어요. 이게 사실상 뭐 대표급이었죠. 뭐 두 대표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죠. 자, 안 하신 거잖아요. 못 하신 거 아니고. 아니 뭐 비슷한데 어쨌든 못했어요. 아니 실제로 정의당 원내대표신 분들 뭐 이렇게 쭉 봤는데 노회찬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김종대 의원이 제일 훌륭해요. 인지도 면에서라든지 뭐 가장 내용이 일단 훌륭해요. 네. 박은석 의원한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를 양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윤소아 의원입니다. 윤소아 예. 그다음 제대로 좀 알고 좀 말씀 해주시고요. 원래 우리 정도 되면은 정의당의 사람 상태가 그래요. 자기 당 사정도 모르는데 남의 당 사정을 어떻게 알아?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틀리시니까 우리 신혜영 기자가 팩트 체크 잘 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뉴스들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 했어요? 그렇죠. 어제 했습니다. 만찬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신임 지도부와 전임 지도부와 낙선자들을 포함해서 소규모가 아니고 대화합의 장이네요. 네, 대규모로 좀 만났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낙선자는 안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메뉴는 삼겹살과 상추쌈, 화합하자, 뭉치자 이런 말을 대통령이 반복했다고 하고 러브샷도 했는데 대통령은 맥주, 한동훈 대표는 술 안 먹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로 콜라를 또 배려 있게 준비해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도와라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 혼자 두지 마라, 외롭게 하지 마라. 아유, 참 그 후배 사랑하는 마음이 또 굉장히 지극하시네요. 그게 무슨 후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잘 감시해라 이 소리지. 또 왜 그렇게 갑니까?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지도부 전체 플러스 낙선자까지 본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저도 여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청와대 여러 번 들어가보고 없어요.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단둘이 보기 싫다. 저는 그런 의사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선자하고 좀 밀담을 하고 되게 이렇습니다. 저렇게 모여도 당선자하고 한 30분 정도는 미리 사전에 밀담을 나눕니다. 그건 기본 예의예요. 예의. 그래요? 당선자는 별도로 우대를 해. 그러니까 다른 날짜로 잡기가 불편하다면 다 모인 김에 따로 모여도 괜찮고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따로 단둘이 얘기를 하고 그 만찬장에 같이 입장을 해주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곁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불편하시구나 대통령이. 말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러브샷도 하셨다는데. 예, 러브샷은 러브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러브샷이에요. 아, 네. 러브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러브샷.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밀담을 나누지, 소위 단독 면담을 하지 않은 예. 것은 그건 결례예요. 그럼 그거는 당선자에 대한 결례. 한동훈 대표한테 힘 실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바로 들어오십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은 예. 지금은 용산이지만 과거에 이제 청와대 시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그냥 뭐 청와대에 뭐 입김을 안는다 하더라도 다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여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인데 당시 서청원 김무성 당 대표가 그때 전당대회가 정말 치열했어요. 예. 치열한 결과로 그렇지만 이제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청와대 초치를 해가지고 초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예, 청와대 초치해가지고 네, 식사 불러서. 자리가 예. 그게 이번처럼 그냥 바로 전날 전당대회인데 그 뒷날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당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려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가 예.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 기억으로는 한 2주 만에 그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빨리 부른 건 그러니까 빨리 좋은 부르고 그 메시지다. 대신 이제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휴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자 언제 그러면 신임 당 대표 지도부 만나고 또 낙선자 한번 등 두드러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새 지도부하고 잘 손발 맞춰라 이걸 원샷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시간 단축용이었는데 특별히 의미 둘 필요는 그 대신 이제 내용적으로 예. 한동훈 이제 윤핵 갈등이 이제 대단히 우려된다는 그런 세간의 이제 인식을 깨버리는. 인식 깼습니까? 깨는 그런 이제 한동훈 혼자 두지 마라, 잘 도와라. 네. 대통령 워딩이잖아요. 예. 뭐 그걸로서 지금 조금 전에 우성하 대표께서 우려한 그 내용이 불식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려한 게 아니고 네. 25년 정치하면서 봤던 그 역사 속에서 저런 형식은 처음 봤기 때문에 왜 저런 형식을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직 지명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지도부가 근데 바꾸려진 건 아닌데. 왜 지도부를 그럼 나중에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다 찬밥이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당선자랑 다 보시고. 네. 근데 당선자랑 단둘이 보기 싫으면 원내대표랑 같이 보시면 돼.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되는데. 지도부는 완성된 다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원래. 네, 이게 네,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나도 집권당 해봤어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빨리 해치우고 네. 그런 갈등의 소지가 나올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단독 면담을 안 해준 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네네네. 벼슬 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 한 번도 이제 정권 잡는 거랑은 이제 거리가 좀 그러니까 대표를 안 해보니까 할 말이 없는 뭐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먹어봤으니까 좀 말이라도 걸치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표 혼자 놔두지 말고 합쳐서 일해라. 여전히 대표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홍준표가 뭐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연결되는 게 저만의 느낌일까? 챙긴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것도 너무 아랫사람 모드 타는 거다. 혼자 외롭게 놔두지 말고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혼자 뭔 문제를 돌파하고 개척하며 이 정치의 지평을 여는 이런 맨 앞에 서 있는 대표라는 존재한테는 사실은 이런 말은 좀 왠지 평가절하는 느낌이 혼자 하기 드는 좀 버거울 거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또 한동훈 대표를 우리 열심히 도와서 집권 여당의 품격과 면모를 세우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금 다 같이 나서자. 뭐 이렇게 나가야 돼. 정상인데 혼자 놔두지 마. 대통령감인데. 대통령감이에요. 워딩은 대통령 워딩.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야. 속은 쓰려도 그렇게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익숙지 않은 이번 상황이었던 것 같다. 네, 그렇지만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그런 모습으로 진짜 세간의 언론에 또 뭐 그런 또 야당의 그런 뭐 시각 인식 속에서 야 한동훈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 제대로 풀겠냐. 갈등 봉합돼요. 심지어 이제 뭐 김옥균 3.1천하 예.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온 정도면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거거든요. 문자에다가 댓글에다가 막 나올 거 다 났잖아요 이 과정에.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전쟁은 치렀으니까 당신네들 전부 화해하고 잘 지내라. 그리고 대통령 나도 앞으로 당정 관계 잘 또 뒷받침. 그러니까 당 하나 잘 돼요 이제 앞으로? 저는 잘 될 걸로 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나와 둘이 지낸 문자 보낸 거 공개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지. 안 나타났잖아. 아니 공사가 구분돼야지. 김건희 여사가 나타날 때 안 나타날 때 아무데나 나타납니까? 아무데나 나타나더만. 뭘 그래? 근데 어쨌든 대화 수준 좀 높여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앙금이 아니 표면적으로는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 당과 용산의 외형적으로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예요.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언론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윤한 갈등 이게 될 거냐 봉합될 거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봉합한 건 잘한 건데 제 말씀은 절차나 내용에서 그게 완전히 진짜 서로의 앙금이나 서운한 것을 해소하려면 그렇게 와 모여서는 안 되고 좀 소수가 모여서 뭐 혹시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건 오해는 풀 건 풀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서로 어떤 협조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형식은 갖춰질지 몰라도 내용이 아니었다. 내용적으로는 앙금이 완전히 풀릴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 김성대 대표님한테 하나만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한계라고 하는 뭐 김재원 또 김민전 이런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거 뭐 예를 들면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원내에서 할 거지 그 당 대표 건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실상 잉크도 안 마른 당 대표 선출해놓고 그 뒷날 최고위원이라는 실은 분들이 그도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 던지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내용을 가지고 바로 본인들의 그냥 최고위원의 지위의 입지를 가지고 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그건 아직 정치가 좀 저는 미숙하다고 봐요. 이런 거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봐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니까 이것도 이제 언론들이나 기자들이 볼 때는 이것도 그것도 너무하다. 당 대표 상대당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뽑힌 사람 그냥 그 뒷날 특검법 최선 그것도 볼상사납다 이러는 마당인데 우리 두 최고위원의 그런 입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이 아니에요. 배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뭐 자신만만하고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당정관계도 풀어내고 뭐 그리고 현역 위원들하고 갈등 구조도 다 봉합할 거다. 이 모든 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 뭐 어제 뭐 첫 하두를 그런 식으로 던져서 벌써 최고위원 지도부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동훈 특검 관련해서 또 뭐 청문회가 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 민주당다워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지 하루 만인 어제 법사위가 열렸고요.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안건이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청문회, 공청회를 열도록 했는데 자 일단 야당은 뭐 특검 수사 받으라 한동훈 장관도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당선 하루 만에 이게 축하 인사야? 이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현장 잠깐 보고 올게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그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이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특검 사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항소심 갈 때 이제 고의 패소했다 이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사자인데 맞습니다.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관련해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이거 아직도 검증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뭐 박원정 의원 발언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원한의 관계가 완성돼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원한의 관계가 완성돼. 원한의 관계, 원한과 복수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완성돼 가는구나. 조국 혁신당과 원한이 이게 한국 정치의 일상이자 표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싸우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은 국회는 법사위만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사위가 국회 전체인 것 같은 과방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정무위도 있긴 있어요. 예, 아니 있긴 있고. 있는데 축에도 못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시기적으로는 왜 이때인가 하는 데는 조금 뭔가 저 느낌이 그렇게 좋은 설레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예고됐던 거고 계류됐던 거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게 온 거다. 올게 왔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어도 저거는 계속 계류되고 상정되는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문재인 정부 때 내렸던 지시를 지금도 유지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꼭 저렇게까지 돼야 됐을까. 그러나 계속 돼왔던 일은 아니냐. 이런 점에서. 근데 저도 뭐 정치를 좀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례를 보지만은 저거는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 아니면은 저런 일 못 벌립니다. 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다. 아니 아무리 전쟁을 치르더라도 친한 사이 아니에요? 뭐 대화는 다 되는 동생들이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래도 법사위 위원장 저기 아마 민주당 당론도 아닐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 혼자 그냥 판단해가지고 저 상임위 이제 개최 일정은 아마 잡혔을 거고. 그런데 이제 법안 상정은 또 상임위 위원장 또 권한 중에 하나예요. 야 그거 한동훈 특검법 지금 올려. 그래놓고는 또 두드린 거예요. 저거 보나마나. 그리고 법안 소위에 지금 넘겨놨잖아요. 그죠? 저 정청래 위원장 하여튼 민주당에 정말 이슈 메이커고 언론 정말 그죠. 소위로 넘긴 거는 조금 속도 조절하고 좀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속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본인의 정치적 행위 해놓고 그냥 언론 이슈 메이커로 딱 그냥 정청래에 딱 이렇게 박아놓고 내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저런 선수가 있으면 국민의힘 데려오고 싶어요? 아니면 전혀 생각도 없어요? 아니 이런 선수가 솔직히 국민의힘도 몇 명은 있어요. 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럼 잘하고 겁나는 있는 인재다. 하여튼 이 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막판으로 저렇게 막 질러대는 것도 좀 상대당에서 볼 땐 너무 힘들군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그나마 법사위에 송석준 의원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송석준 의원이 한동훈 지금 이번에 당선된 대표를 이번 경선 과정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 그나마 항의라도 하는 거지. 누가 항의합니까 지금? 저기 당 대표 특검법이 나왔는데 항의를 안 해줘요? 항의해야지. 퇴장했잖아요. 그냥. 그럼 국민의힘이 퇴장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됐다. 우리 당 같으면 퇴장 안 하고 싸우죠. 아니 저게 보나마나가 이게 법안 상정이라면 이 각 당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상정을 위원장 보고 상정을 요청하는 거고 위원장이 그걸로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간사간 협의 없이 그냥 정청래 위원장 권한으로 그냥 상정해놓고 그냥 때리고 그냥 법안 소위로 그냥 회부시켜놓고 한동훈 너 앞으로 잘해 이 이야기하거든. 이걸 그래도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없지만은 지금 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딴 사람도 아닌 정청래 위원장 그런 거는 정치 도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과정만 보면 말씀이 맞는데 이 전후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온통 이재명 대표 왜 못 잡아놨냐, 한동훈 뭐 했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흘렀고 실제로 수사권을 가진 행정 권력이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다뤄온 또 양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식 농성할 때 누가 밥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식의 비아냥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관계가 왜 나왔는가를 좀 성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다음 날
법사위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네네. 법사위에서 다룬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 네. 날짜 좀 빨랐네 이런 예. 느낌이 좀 중도적인 사람이 봐도 야 이건 조금 무리했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이요.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걸 당했던 우리는 이야 우리는 이회창 후보가 차떼기로 선거 자금 수천억 썼다고 해도 이회창 후보를 다루지 않았어요. 사법 처리 안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재정본부장이나 근데 아니 어떻게 정적을 바로 얼마 전까지 저 대통령 선거에서 겨뤘던 사람을 겨냥해서 바로 또 압수수색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한 1, 2년간 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너무하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고 살아왔어. 예. 그러니까 처음 당하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뭐 이거 뭐야 이러지. 우리는 2년간 아주 그냥 수없이 그래서 저는 원한 관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방금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양쪽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고 네. 상대방을 사법적으로 네. 정치 사법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그때부터예요? 때부터죠.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대선이 끝나면 어쨌든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갑은 정권을 죽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네. 크게 바꿀 때가 됐어요. 근데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한 정당이 예. 그 이후에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예.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은 계속되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 내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저런 이야기 그렇게 국정 기조를 좀 틀어서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집권당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 중간에 말을 끊은 거지. 그러니까 가장 지능적으로 하면서 이 장르만 여의도 좀 시청자 젊으신 분들은 예. 과거에 우리가 뭐 차태기 정당의 그런 후손이다 이런 것까지 교육을 아니,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난그 근데 정도로 진짜 강조한 아니래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아주 지능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니 아시잖아요. 원래 민주당의 탐나는 인재 제가- 많죠. 제가 원내대표하기 전에 바로 앞에 하신 분이거든 예. 유정 상대랑. 네. 기술은 제가 좀 앞섭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여야간에 협치도 만들어내고 타협 전국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뭐 꼬이면은 소주도 한 잔을 하시면서 우리 당 당시 원내대표도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가끔 있는 방송을 나오셔가지고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지능적이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능사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아, 그래 해가지고 서울시장 하겠어요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그때. 야, 떨어진 게 아니고 마음 아픈 부분 건들지 마요. 경선에서 진 거예요. 떨어진 게 그게 아니고. 떨어진 거예요. 내가 나갔으면 됐을 수도 있어. 그때 사회 제가 봤어요. CBS 서울시장 그 경선 후보 토론 때. 예. 이래서 경력 많은 분들을 모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예, 예. 제 얘기는 이거예요. 실제로는 국면을 한번 바꿔야 돼. 예. 대한민국 정치의 국면을. 네. 지금 이게 정치의 보류인 것처럼 22대 국회의원 초선들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극렬하게 경쟁하고 심지어 뭐 네네네. 몰상까지 간 적도 있어도 예.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풀었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어져 왔지. 우리가 총 들고 싸우는 사이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네. 그래서 네. 이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감정적 대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또 많은 양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그런 걸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예. 나라는 그렇게 되면 절단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풀어야 돼요? 양당의 지도부와 네. 대통령이 풀어야죠. 근데 이게 항상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설사 야당이 좀 서운하고 말을 잘 안 들어줘도 자꾸 제안하고 한 자리에 모으고 호소하고 한 역할이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죠. 네네. 그런데 자기 당 대표조차도 저렇게 품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걸 보면 속이 좁은 것 같아. 대통령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아니, 굉장히 엊그저께 된 좋은데. 사람은 왜 품지 않는다. 어제 실컷 저녁 만찬하면서 네. 네.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그러고 네. 잘 도와줘라 그런 대통령 보고 아니 그 이제 품으시려면 못한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예. 야 그러면 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제 그만하고 대신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니 한동훈 특검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뭐야 정치권에서 이제 서로 그냥 다 구린 거 서로 덮어주고 말자는 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덮고 갈 수는 없죠.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아니 이런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뭐가 아니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니 아무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네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받고 네. 조사를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받아야지. 음. 왜 검찰총장을 패싱하면서 네. 보고도 안 하고 수사 이게 형식적으로 뭐 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막 잡아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법이 공정하게 행사된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는 민주당에서는 법을 네.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덮어주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 예.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 야당의 마음을 대통령이 알아야지. 그래서 예. 이게 좀 그래서 고도의 정치력들을 여야 지도자들이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예, 안 예. 그러면 예. 계속 그런 형식 논리를 가지고 예. 이제 정치는 여의도에선 사라지고 예. 전부 검찰청과 법원에서만 공방이 벌어지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예. 이러면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예. 다 검찰청과 법원에서 해결할 거면 뭐 때문에 여의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변호사들 한 명 끼고 검찰청하고 저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예. 고도의 대화들을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민주당에서 제일 억울하게 혹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당 대표에 대한 이런 막 사법 처리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대신 이제 여당에서도 그걸 바랄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니 아니면 뭐 한동훈 특검이 너무하지 않소?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서로 그래. 요 정도는 우리 서로 하지 맙시다. 뭐 적당히 우리 또 뭐 타협하고 민생 생각합시다.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읽힐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고 네. 집권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정책이 정치를 못 이깁니다. 사실상 정부와 집권당은 정책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예. 때로는 뭐 이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야당은 당연히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요구하죠. 근데 이제 지난 4월 총선도 뭐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집권당 국민의힘에서 네. 뭐 제대로 된 정책 공약들을 하나도 인식 못해요. 왜? 정치가 듣고 있었거든. 길거리 특검법하고 네, 네, 네. 해병대 최상병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의대 재건 문제 저러고 있지. 그런 가운데 총선을 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네. 이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걸 걷어내 주려면은 좋은 말씀. 여야 간에 협치돼야 되고 지금 우상호 대표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이제 국정 운영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네. 더군다나 입법 권력이 거의 3분의 2 이상인데 3분의 네, 2인데 그러니까 이 야당에 대한 그런 협치 정국을 용산에서부터 또 한동훈 당대표 이 지금 상황에서 좀 기조를 이렇게 털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강대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예. 첫 단추. 예. 대통령이 먼저 푸는 거예요. 뭘로? 자,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민생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서 예. 주제 제한 없이 민생을 중심으로 하면서 예. 한동훈 신임 대표와 우리 당의 신임 대표 음. 양쪽 원내대표를 각 당 대표를 초대해서 네.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거기서 못 풀어요. 네, 이미 재판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 예. 그거 안 돼. 예. 그렇지만 이런 대화의 전국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다 보면 예. 사법적인 문제들이 커져 보였던 것들이 점점 2차, 3차 이슈로 빠지고 점점 정책 이슈들을 중심으로. 예. 자 보세요. 당장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냐 헬스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민족의 운명이 엄청나게 안보 문제부터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런 걸 여야가 같이 수기도 하고 대처 준비도 뭘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지금 뭐 여야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집권당 안에서도 친윤 비윤 뭐
한동훈파, 네, 윤석열파 네, 싸우지 네, 않. 네. 이래 갖고서 나라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그럼 누가 키를 잡고 있냐? 결국 전부 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과 싸우거나 친윤 비윤이 싸우거나 전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야 내가 변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가 풉니까?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네, 풀고 싶어도 아 당장 친윤 의원들이 너 원내는 저기 원내 사안은 저기 뭐야 간섭하지 마 이러면 네,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제가 볼 땐 이 문제 보세요. 외롭게 두지 말고 상의해서 같이 해서요. 그래도 원내는 관여하지 말란 말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겉으로 주는 신호와 속으로 보내는 신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좀 좁혀 볼게요.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제 협치도 중요한데 협치 이전에 일단 당정 관계부터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대통령은 도와주라고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서 이제 신임 범친윤계 최고위원들은 이거는 당 대표가 낄 일 아니야, 원외가 낄 일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그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뭐 부당하다고 퇴장했지만 어쨌든 싸워주지 못했고 플러스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댓글팀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뭐 자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당대회 국면에 했잖아요. 같은 당의 새 대표가 특검 대상에 된다면 나는 수사에 협조할 거야라는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당정 관계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 같은데.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몰라서 네. 질문하는 건데 장해찬이라는 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근본적인 질문. 최고위원도 아닌데 이분이 왜 대한민국 국정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멘트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박탈했잖아요. 취소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분의 뭔데 그분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숨겨진 복심이냐는 거지. 복심이니까 그러죠. 뭐 복심인지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친윤계 청년 최고위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갔던 거 다 아는데. 뭐냐고 저 사람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사람 말을 듣냐는 거지. 나는 좀 그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참 뭐 갑자기 원래 이 콘테도 없는 내용인데. 아니, 장해찬 누구 뭐예요? 원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 파워 유튜버였잖아요.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적인 파워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청년 스피커가 괜찮네. 그래도 보수 우파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발탁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뭐 젊은 청년이지만은 정치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이쁘게 봐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한동훈 지금 현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해난에 대해서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뭐 자신의 입장이지 저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이당 전당대회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아니 남의당이 아니라 직전에 있는 당이고 복당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한 복당 문제는 이제 또 공교롭게 지금 한동훈 당 체제가 그걸 판단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알면서 물어보는 게 무서워요. 아니 나는 너무 비중을 세게 다루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들도 근데 그렇고. 또 왜 그러냐면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싸움을 떠나서 왜냐면 자기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 증거? 댓글팀 여론 조성팀에 관련한 그럼 밝히면 되지. 그러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고발을 하면 그때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죠. 오히려 고소 왜 안 하냐고 독촉장을 보내대. 그것도 희한해요. 고소받고 싶다는데 고소당하고 싶다는데 그러지 않아도 전 어제 고소당했어요. 또. 어제요? 누구한테요? 저 카톡뱅 멤버. 근데 네네네네네. 고소를 뭘로 했나 모르겠어. 그 멋쟁 해병. 난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아직 그냥 고소장은 아직 당연히 못 보셨고. 당연히 못 봤죠. 네, 그냥 고소장은 사실만 알고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했는데 뭐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니까. 고소를 하셨네요. 아니 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상해요.
자기가 얘기한 거는 다 펴밀었어. 뻥이래. 허풍이래. 예. 그런데 그 허풍에 관한 얘기를 한 나는 거짓을 얘기한 게 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가 한 사실 거짓말을 명예 하니까. 예. 걸려면 거는데 보통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한 주장들은 네. 처벌하지 않는 게 오랜 이제 또 검찰이나 법원의 판례로 돼 있어서 네. 예, 뭐 고소 근데 고발 자주 당하면 엄청 피곤해요. 뭐 저는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꽤 됩니다. 근데도 장혜찬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같다는 거는 얘기. 장혜찬 씨가 저렇게 얘기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열은 받겠네. 깐죽거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 당연히 우리 당의 중심에 지금 당선 가능성도 유력했고 네. 그 사람을 이제 물고 자빠지는 입장인데 예. 또 그 사람이 또 당대표가 됐어. 압도적인 득표율. 그 이제 논란에 관한 내용에 앞으로 자신이 중심에 또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지. 이게 이제 정치에 관한 문제로 이제 영역이 돼버린 거지. 이걸 결론은 한동훈이 이걸 장혜찬 최고의 마우스를 수습하든지. 그러니까 당에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 안 해요? 예? 야 그만 좀 해라. 뭐 너는 뭐 이렇게 그- 당 내분을 아니 일으키냐. 그 친구한테 유일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김건희 여사죠. 아니, 이 여자가 또 저. 아니 내가 해줄 거예요. 아 진짜요? 김성태. 근데 그게 보니까 네. 네. 저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되게 선배를 잘 존중하지 않는 경향성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누군가가 친분 있는 분들이 네. 전화도 하고 예. 그래서 터치를 하면 조금 예. 조금 누그러져요? 분위기 조금씩은 진정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너무 놔두면 안 되는. 저런 분들이 정치 본류가 되게 만드는 것은 예.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 화두를 쥐고 가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런 분도 중요한 보수의 스피커겠지만 정치의 화두를 자꾸 국민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논쟁도 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꾸 권력자와 친분이 있는 원외의 그냥 개인 유튜버들이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면 저분을 차라리 국회의원을 시켜서 저분을 이 어떤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던가. 공식적인 채널로. 용산 들어갈 수 그런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문제 여전히 문제의 본질은 유난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예, 건데 예. 저런 네. 유튜버가 그럼 왜 나오느냐? 예. 지금 장혜찬 씨 말고도 보수 유튜버가 분열돼 있거든요. 신윤하고 친한으로. 예. 네네. 결국 둘 사이가 화합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서로 약점 들춰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윤한 갈등으로부터 파생된 현상이다. 이런 근데 자체도 그건 앞으로도 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한동훈 대표는 저는 미래 권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봉합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로는 네. 사실 봉합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권 행보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저거를 그냥 상수로 볼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위기 관리를 해줄 거냐. 집권 세력이 분열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여야 간의 다툼이야 뭐 늘 항상 있는 거니까. 네. 집권 세력 내 분열은. 그거는 굉장히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자기 영원한 자기의 동생, 자기 옛날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을 선택해준 당원들을 존중하면서 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에 대한 이제는 야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집권 세력 내부를 위해서도 국정 운영 규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네. 정동영 후보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예. 당시 당의 분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최대 피해자는 네. 정권 그러니까 권력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이 치열한 전쟁 경선을 치르고 나면 그 휴유증이나 또 갈등 구조가 네. 이게 폭발되고 잘못 양산 확산돼 버리면 그 나중에 그 갈등들의 최종 종착역은 네. 대통령 본인 당사자한테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항상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주류로서 뭐 네.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뭐 당내 당권 이제 앞으로 뭐 인사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뭐 또 다른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야 마치 그게 뭐 대통령이 뜻인 것처럼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앞으로 움직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틀 만에 이제 큰 과제가 오늘 또 놓여 있어요.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고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방송 4법까지 상정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찬성하라, 찬성을 당론으로 하라. 재의결에 찬성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최혜병 특검법 상정에 대한 입장을 최고위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볼게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민주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 약간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그 틈을 노려서 뭔가 최혜병 특검법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인 이탈표는 거죠?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제3자 추천 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은 반대다. 이거는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명확하게 똘똘 뭉쳐서 반대할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되고 나서도 기자들이 제일 관심사가 이 문제였어요. 뭐 그랬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 지금 이 마당에도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했을 때 한동훈 당 대표 고수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오늘 지금 아침에 당대표 최고위에서 한 저 내용은 벌써 섣부른 내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보니까 마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3자 추천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면은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안한 저 내용 맞다. 우리도 그걸 수용하자. 그런 입장을 가졌잖아요. 물론 개딸들한테 엄청 혼은 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이죠. 정치고 변합니다. 이게 3자로 하면 국민의힘은 전체 다 찬성해요? 아니 그것도 이제 한동훈 당 대표의 정치력으로서 리더십을 시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당대 당시 상황으로서는 엄청난 반발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당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도 우리 당규상 당 대표의 권한과 원내 대표의 권한은 분명히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산입탑인 추경호 원내 대표가 이걸 진짜 한 대표 뜻대로 3자 추천하는 식으로 소정안을 내 가지고 합의 자기가 성안시켜서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니 여기서 좀 짚어야 될 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날 때를 기다려서 이제 특검 의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전에 재의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하고 비슷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2대에서 최혜병 특검은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바로 결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7월에 재의결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싫다.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에 하겠다. 근데 21대로 가 보세요. 그때 15일 거의 마지막 날 결제를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질질 끌다가 이번에 왜 빨리 했냐? 사실은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것을 희망했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원래 민주당 전략은 7월 의결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당대회 때 분열이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야?
이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몇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거지. 4월 5월 때만 해도 저 선거 끝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7월까지 통과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씨구나 좋구나 딱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게다가 이게 생각이 바뀐 거고 정치가 바뀐 건 상황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탈표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느냐 전당대회 이후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기대하려면 더 두고 보는 것이 낫을 뻔했죠. 근데 뭐 그 마냥 그럴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게 나온 거지. 민주당 안으로 가는 특검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혜병 특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대화를 해보면 최혜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안으로는 절대 국민이 받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을 우호조사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대표가 말씀하신 제3의 방식 이 과연 그러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거냐도 아직은 좀 불투명해요. 그런데 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뱉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토론을 해볼 수는 있다. 국민인 내부에서. 아니 민주당도. 민주당도. 그 사실은 제가 특검을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특검을 발의를 했고 그 한동훈 대표가 그때 수사검사 아닙니까? 윤석열 좀 대통령이 수사팀장이고 박영수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거예요. 당시에 박지원 선배가 저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어도 특검이 되고 수사팀이 붙으면 수사가 돼요. 그게 특검의 본질이야. 이 양반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서 우리 저 김경수 감옥 보낼 때 내가 얼마나 열받고 펄펄 뛰었는데. 그들은 나 얼마나 괴롭혔어. 아직 덜 괴롭혔어. 김경수 회사가 마음이 아파. 어쨌든. 나도 마음이 아파. 근데 어쨌든 특검은 그 자체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속성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면. 그래서 너무 어용만 아니면 네네네.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 출신의 특검이 붙으면 저는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누가 추천하느냐 갖고 싸우는 것보단 특검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3자 특검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21대 민주당 최혜병 특검이 대한변협 추천입니다. 그게 제3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21대 안을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데 또 한동훈 대표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래야 뭐가 좀 뭐 진척이 있지. 그냥 상대방께 싫다고만 해버리면 이건 제가 보기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실규명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러면은 21대 거리로 의논해 볼 수 있는 거고 원래 민주당 아니니까.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야당 추천이 된 거는 시한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또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상병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그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듣고 군 체계에서 그렇게 한 병사를 그렇게 사망하게 했다면 당연히 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 고쳐지니까.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이 이걸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호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그런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검이 가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면 안 된다는 말은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이미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그렇게 했어. 내가 최순실 특검 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 경우에는 지금도 상황이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의 줄기찬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공수처 그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하고 모자라 보이고 국민들이 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은 특검 우리가 하자 그러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미진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안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특검 내고 장애 집회를 해서라도 진짜 국민들한테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래야 맞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조금 참지 못하고 있는 그 얘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번 했으니까 예. 그만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뭐를 자꾸 얼마나 더 일주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대표야. 법안에 관한 교섭은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하게 돼 있어. 네. 근데 추경호 대표는 할 생각이 없어. 당 대표는 재산의 방식을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를 이미 던졌어.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믿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끼고 한동훈 대표랑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이 문제가 야당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의 방법을 추진하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는데 형식 논리로 보면 네. 아니 한동훈 대표랑 합의했다가 원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하나만한 합의가 되는 거고 네. 추경호 대표는 이걸 받을 생각이 없으니 네. 당 대표가 원하는 재산의 방식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협상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이 협상 트랙에 잘못 끼었다가는 우리 당도 잘못하면 이제 헛방을 지를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네. 골치 아픈 사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쇠가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려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공수처 문제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자, 네. 제3자 추천에 의한 네.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사람이 마침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런 원칙 기조 속에서 자 좋다. 민주당이 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민주당 특검법에 대한 이걸 좀 유보를 해놓고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법안을 만들자. 특검 법안을 네. 성안을 하는 건데 새로 만들자. 그럼 여야 협상을 하자. 그럼 여기에 한동훈 이제 국민의당 대표 방식은 3자 추천이잖아요, 그죠? 또 민주당은 그러면은 뭐 대한 변협으로 하자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 여기 협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협상 추천은 원내대표. 원내대표. 근데 그걸 하려면 특검법이에요. 네. 국회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 박찬대 그리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끼리 이건 협상에서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논의를 하려면 난이 공수처 전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을 일단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 전제를. 공수처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는 이 또 얘기를.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지금 안 협상을 바꿔요. 못 하죠. 아니 그런데 이 문제도 아니 내가 지난번 모 방송에서 했는데 요런 때 정치를 죄송합니다. 저 말 안 할게요 이제. 예.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때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네. 같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게 느껴지니까 네. 이걸 언제까지 수사가 맞춰지도록 여야 합의를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네네. 하여튼 그런데 상당히 수사 억울한 일정을 네. 합의한다는 건 예. 말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찾아가가지고 7월 중에 끝내라 그랬어요. 예. 나 이거 굉장히 그건 저기 수사에 월권이자 관여하고 있기 이거는 저기 자칫 이게 바로 외압일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증인 소환도 다 안 돼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끝내라 그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수사 중단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특검을 전제로 중단하려면 할 수 예, 있지.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중요합니다. 특검은 특검이더라도 그 그럼.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 섞이면 안 되고 저기 단지 공수처 수사 지금 추세대로 하면 이 정권 임기 내내 걸립니다. 3년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일단 국민적인 어떤 진상규명 요구하고 안 맞으니까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특검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빼고 어차피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 표결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러면 제3의 의결을 할 때 그때 가서 지금 얘기한 얘기를 협상하면 돼요. 제3자 추천을 하는 부분을 그때 가서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민주당이 실제로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3자 추천을 일정 정도 예. 이게 제가 계속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촉촉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오해를 해버리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민주당의 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그 실제 민주당 인사들이 네. 이렇게 몇 번 우리가 해보는데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더 있냐?
그런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대통령 탄핵이에요. 아니 그런 정치적 행위를 전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실.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2년 10개월. 네. 아, 그거 계산하고 그러면 계세요? 거부권을 행사. 아이고, 왜냐면 빨리 끝나게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 칩시다. 예. 근데 이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분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이후에 특검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 특검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하더라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하는 게 낫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 수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 계속 거부하다가 다음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가 제가 볼 때 민주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받아들여. 꼼짝없이 수사받잖아. 네. 왜 저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2년 10개월도 이거 받으면 못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번에 전당대회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네. 야당의 특검은 곧 탄핵이다. 예. 항상 이런 식의 프레임을 그러면은 뭐 이게 잘못한 게 있구만. 야당 얘기가 아니라 아니 여당이 그 프레임을 쓰자잖아요. 예. 지금도 예. 이건 정권 예. 무너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당당한데 못하는 왜 거죠. 정권이 무너져? 아니 죄 지은 게 그러니까 없다며. 대통령이 경로해서 뭐 개입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 수준은 마사지가 돼요. 예. 경로만으로는 그게 탄핵이 더 아니지.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특검 얘기했지 탄핵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특검은 탄핵이래. 예. 이게 왜 여당 아니, 전당대회에서 근데- 나오냐 이거요. 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이제 근데 이해 안 되시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네. 뭐 법원에 판결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야말로 정말 사법권의 침해죠. 예. 그런 것도 그냥 가감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법원에 가지 법원 청사 앞에 가서 시위도하고 다 하는데 정치적인. 판결을 바꾸진 못해요. 아 그러니까 판결을 못 바꾸지. 그냥 그 대신 항의하는 거죠. 그 항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들이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미진한데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끄냐? 그래서 빨리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정치적인 입장이지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민주당은 공수처를 압박하는 행위를 안 해요. 그 공수처를 만든 주체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니 법사위에 나 그게 네. 이해가 안 돼. 다른 거 같으면은 네. 저렇게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들 진실을 이렇게 한쪽에서는 특검하자 그러는데 왜 당신네들 이렇게 수사를 미진하게 해? 네. 이 대목을 살 얘기는 아니죠. 네. 갑자기 또 아니 분리하게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 차례 얘기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수처 사부라고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4개 부서 중에 1개 부서에서만 하도록 이게 딱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너무 적다는 거지. 수사 인력도 적고. 그렇게 보니까 네. 수사 인력을 최근에 보충을 해야죠. 아니 그걸 안 해줘. 근데 보충할 수가 그걸 안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6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수사팀 일부를 또 빼냈어요. 인사 이동까지 하니까 더 못해요 지금.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그 멋쟁이병의 단톡방 저 고소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거 네. 잠깐만 좀 소개 좀 왜 자꾸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소개할 게 없고 아까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네, 고소한 그렇게 거뭐 소개를 했다. 김규현 아니 김규현 누가 변호사와 고소당하니까 고소하십니까? 저기 자꾸 고소 이러 하시는데. 네, 김규현 변호사, 우리 김종대 의원님 등 네. 여기 명예훼손? JTBC도 피고발인입니다. 고소인입니다. 뭐 아, 그래요? 우리가 뭐 셋 김규현 공익제보자, 네. 저 JTBC 언론사까지 걸었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네.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청문회 공청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검찰이 20일 날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소환을 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황제 조사 받은 거고 특검을 할 이유가 더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야당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검찰 내부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리라면서요? 난립니다. 네. 뭐 자중 질환 뭐 하여튼 뭐 이런 사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감찰한다고 했더니 사표 쓰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근거가 된 게 도이치 사건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어라는 게 이제 일선 실무팀의 주장이었는데 자. 이원석 총장이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그런데 거부를 당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이 이원석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예. 검찰총장한테 네. 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지금 중앙지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너 빠져, 당신은 이거죠. 네. 관여하지 마시라. 예. 이런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예. 지위였습니다. 그 이제 개인이 딱 걸려 있는 그렇죠. 이해 거니까. 당사자로 본 그러면은 거죠. 예. 같은 법 논리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떤 외압도 못 넣게. 예. 그다음에 그럴 수 검찰 있겠네요. 저기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인사 못하게. 이거 다 대통령실이 당연히 지금 그렇게 윤석열 되는- 대통령 배제되어 있죠. 아니 그런데 저번에 예. 서울지검을 싹 깔아치웠단 말이에요. 예. 그거 법무부에서 했는데 사실 대통령 그 민정수석이 그 적전에 임명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이번만이 아니에요. 인사 패싱이 예. 결국 지휘 패싱, 보고 패싱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정도면 네. 검찰총장 물러가라는 소리예요.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아니 좋아 지휘를 안 해도 보고는 해야지. 아니 검사 동일체 원칙이 뭐 아무리 완화됐다 하더라도 네. 검찰총장한테 아니, 대통령 영부인 수사하는 내용을 보고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적을 하면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네.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에요. 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을 당시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시 문재인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다른 사건들도 예? 아니 뭐 그 주요 도이치 사건이죠. 예, 도이치 사건. 예. 주요 사건에 그렇듯이 그 도이치 그러니까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사건을 김건희 이 수사를 만일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뭐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 사건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예외적인 사항 없이 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자기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네. 자기 기하 조직에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가져가는 거는 그건 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앙지검이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장소만 이제 출장해서. 협의해서 네. 한 거고 이런 건데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패싱을 자처한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던져버려야지. 내가 이 검찰 조직을 네.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그런 창피함이 있다. 네. 이런 본인이 지금 도스태핑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대검 감찰 지시하겠다. 뭐 감찰했으면 끝까지 감찰을 밀고 가든지 수사검사 그냥 나 감찰 못 받겠다 그러고 사퇴해서 내버리니까 그거 철회시키고 전화해가지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상당히 지금 너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다. 저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거는 내려 자기가 자기 입장보다는 네. 검찰의 입장을 가지고 대검찰 대변을 통해서 네. 중앙지검이 이렇게 나를 패싱했다. 네. 이런 검찰 조직에서 맞지 않다. 예. 이렇게 대변으로 근데 그게 공식으로 지금 다 나오면 집권 세력 예. 아니에요? 집권 세력이잖아 다. 무슨 직권 세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 왼팔 한 분은 한동훈 대표, 한 분은 이원석 전 총장이잖아요. 호적에 주민등록 등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없고 동생보다 키웠대 친하지. 없고. 근데 없고 키웠대. 지금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동생을 다 패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 세력이 깨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장소가 네. 네.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데잖아요. 네. 네. 이야, 이거 참 이거는 뭐냐? 네.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소환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부인이 검찰을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받은 예. 거예요. 네. 휴대폰 압수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면 예. 앞으로 국회의원들 조사는 네. 국회가 관장하는 보안시설에서 받읍시다. 예? 여의도 모처가 되겠네요. 아유, 국회 안에 보안시설 있어요. 아니 뭐 지하 벙커 있어. 예. 그러니까 2012년 이런 당시에 식으로 돌아가면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법 앞에서, 당시에 예? 국회의장은 그래도 좀 예우를 받아서
별도 뭐 그런 위치에서 수사를 받은 국회의장이요? 네, 국회의장.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영부인이 어차피 비공개로 받을 건데 아무도 모르게 받을 거면 검찰 청사 가서 받고 나중에 네. 서면으로 이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보면 이게 특권 의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네. 검찰청사로 들어가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귀에 안 들게 하려고 장소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데를 쓴 거다. 그렇게 본다면 네. 이런 졸렬한 방식들을 대통령실과 검찰의 중앙지검장이 상의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예. 집권 세력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어딜 둘러봐도 다 여사판입니다. 예. 검찰도 그렇고 전당대회도 그렇고 국회 법사위도 그렇고 언제 이 여사의 늪에서 좀 검찰도 해방되는 건지는 참. 아니 근데 중앙지검장이랑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소환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과 뭐 시간 같은 거 약속을 잡는 그 소통을 이제 그 정도를 일정 뭐 장소 조율을 할 수 있어. 그 정도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얘기죠. 그런 네, 거죠. 그래요? 뭐 이렇게 수사에 관한 뭐 아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네. 검찰 수사를 직접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에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그 검찰 요구에 네. 순순히 응해가지고 잘못 없는데 받은 건 아니죠. 수사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받는 장소 정도는 좀 배려해 줄 수 있다. 그거는 검찰 수사 중앙지검하고 네. 순순히 응하진 않았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뭐 했더라도 네, 네. 그게 무슨 큰 무리입니까? 그 정도는 뭐큰 수사를 문제가 아니다. 나 수사 못 하겠다. 수사하려면 굳이 서면으로 네. 수사 요청 지리서 네, 네. 보내라. 네, 답변서 네, 네. 보내겠다. 이런 비판해야지. 그게 아니고 역대 원래 대통령 그러려고 했죠. 대통령 영부인 중에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나와서 그래도 수사 양심적이다. 받았잖아. 난 그런 아니, 어차피 지난번 받을 거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았으면 지난 이런 얘기도 전당대회 없었을 때도 텐데. 댓글 뭐그 예, 예. 내용이 나왔지만 예. 최상병님 자기 문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참 총선 치르는데 부담되고 미안하다 그런 내용은 난 상당히 좀 인간적인 면은 느꼈어요. 김건희 여사 그걸 너무 인간적이다. 주변에 좀 정치한다고 예. 간신배 친구들이 예. 아니 그 사과만 간신배 친구들. 안 됩니다. 예. 예, 사과만 한번 밀리면은 계속 다 해야 됩니다. 보나마나 그거 그렇게 누가 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지. 사과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정치인 같으면 아유 이거 알았습니다. 여사님 네네네. 정말 어려운 네. 판단 결심했습니다. 네. 그 가시- 졸렬한 이렇게 가야지. 관심들을 만든 그 깐 거. 그거 누가 깐 거? 일단 제가 한 분은 그거 알았습니다. 좀 밝혀주세요. 저희가 어제 아, 심평 변호사 인터뷰했거든요. 네. 심평 변호사가 내가 이거는 사과하면 일 더 커진다. 사과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김건희 그래서 여사가. 나도 조언할 수 봤어요. 있죠. 예. 그런 조언할 수 있죠. 네. 아니 누가 근데 깠냐고. 누가 깠냐고. 깠냐고. 깠냐. 문자 메시지를 왜 깠냐고. 깠냐. 나 좀 사과를 밝혀주세요. 깠다고. 사실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오간 은밀한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까갖고 네. 정쟁으로 만드는 그건 집권 세력은 네. 이미 끝났다고 집권 봐야 세력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 이미 여러 번 깨졌네요 오늘 보니까. 아유 내가 볼 때는 아니, 이제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좀 말씀하실 때, 자 본인 말씀이 다 끝났죠. 안 끝났으면 그냥 쭉 하시면 되고 만약에 끝났으면 끝난 톤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막 보니까 뭐 했습니다. 이래서 다 끝난 것 같아서 우상호 의원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도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고 딱 이제 하니까 알아서 이제 그렇지만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사실상 뭐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다른 두 분이 이상민 큐레이터가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잘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분이 워낙 네. 지능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 지능적으로 저는 하시기 끼어들 때문에. 틈이 없어요. 네. 기능 그러면 우상호 대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여야 당 대표급 대화가 오갈 거라고 또 기대했던 많은 시청자분들 실망을 좀 안겨드린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원고를 쓰지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 정도면 협치 잘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다음 주엔 더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의 시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틈이 의원님 없습니다. 너무 많으셔.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